예,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치평론가 이종원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부터 좀 다뤄볼까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가 참석을 해서 검찰이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뭐 이론도 받은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그 정도 말고는 더 이상 뭐 해명할 길이 뭐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무성 대표는 이완구 총리 이름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그 회의를 할 수 있겠냐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약간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최근에 이 15번이나 그 측근들하고 통화한 것이 또 보도를 나왔고 계속 지금 본인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뭔가 또 그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좀 묘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 공세에 앞서서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정치연합에서는 뭐 오늘 대정부 질문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정청래 의원이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질의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뭐 과거의 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수위가 낮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야당 같으면은 상당히 그 자료도 많고 팩트 자체를 갖고 이게 대정부 질문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도 지금 공세를 무한정 마구잡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게 왜냐하면은 성완종 리스트가 과연 이 새누리당에만 한정된 거냐? 네. 아니면은 야당에서도 뭔가 이 리스트에 야당의 이름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야당도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새정연에서 전체 네 번째인데 두 번째를 옮기면서 첫 번째를 옮기면서까지 공세를 폈는데 특별한 지금 내용 없이 대통령만 지금 자꾸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10번도 탄핵된다 하는데 사실 탄핵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탄핵이 뭐 누구 집에 애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검찰이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대정부 질문이지만 하면 탄핵 이야기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지금 야당에도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 내부에서도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곤욕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당의 새정년이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뭐 8명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된 상태고 이완구 총리하고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지에는 이제 이름만 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 그 전화 녹취 파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두 사람과 관련된 언급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 지역의 태안군 전 의장 그리고 현 부의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통화 그 사망 전에 이제 그 전날 성완종 맞습니다. 전 의원이 이제 그 측근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총리 이제 되기 전에 사실 그 이제 그 총리 되기 전에 그 임명 동향과 관련해서 국회 동의된 그 관련해서 충청 포럼에다가 상당히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 포럼은 성완종 전 회장이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정치인들 또 정관계 뭐 이런 다 그 충청권에 유명한 사람들 다 포함된 분인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충청 포럼에 도움을 요청받았죠. 그래서 그런 관계 때 상당히 또 성완종 전 의원이 상당히 노력했지 않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도 또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온 거기에 사실은 성완종 전 회장 그리고 그 측근들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다 담겨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분노에 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다 할 수는 없고 가슴이 답답해하고 뭐 이랬다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흘러나오는 측근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회장이 그 충청 포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충청권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포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제 염두에 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야권하고 그 신DJP 연합을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미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그 약간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것을 알고 이완구 총리 쪽에서 사실은 표적으로 삼은 거다 이번에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인식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그 낙마할 위기 아니었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응해서 실제로 그 충청 지역 그 언론 그 보도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성완종 전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뛴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충청 전 향후회장 이 강희철 전 회장이 나와가지고 한 발언 네. 이 상당히 그게 그 결정적이었죠. 바람을 예. 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충청 향후에도 그렇지만 충청 포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나섰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서운함까지 이제 이번에 다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완구 총리하고의 그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서 뭐 금품이 오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지금 예. 지금 이제 뭐 이완구 총리하고 금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아직까지 전혀 안 밝혀진 사실이니까 메모지에는 이름만 지금 이름만 네, 적혀 있잖아요. 적혀 그 있지 부분은 않습니까?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예. 좀 위험할 것 예, 같습니다. 예. 다만 아까 이제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완종 전 회장의 표적 수사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표적 예. 수사는 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은 성완종 전 회장이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다 전방위 로비에서 다 먹혀들었습니다. 예. 자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권 때는 두 번이나 그 특별 사면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그 워커 두 번이나 받았죠. 한 번도밖에 얻은 거 두 번도 받았죠. 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다 로비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자기 어떤 전방위 구명 로비가 전혀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실 결단을 한 거지 무슨 만약에 그게 먹혀들었다면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표적 수사는 아니다. 예. 적어도 예. 표적 수사는 아니다는 것을 나는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완구 총리 국회에서 뭐 가깝게 지낸 건 인정을 했고요. 통화가 뭐 15번인가 이제 기록은 있지만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통화가 됐던 거고 실제 통화한 건 서너 번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직접 이제 통화를 한 건 3월 22일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3월 18일에 경량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사흘 정도 뒤에 아마 제일 처음으로 이완구 총리에게 그 먼저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협력을 받기 어렵다라고 보고 또 자기네들 내부에서 아마 그런 이제 분석을 나름 했던 것 같은데 이완구 총리 쪽에서 뭐 표적을 우리를 삼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을 안 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명 로비를 이제 상당히 전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연락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이완구 총리도 아마 이렇게 15번씩이나 그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자살한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완구 총리로서는 이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제 전화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전화해서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네. 했느냐. 내가 총리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그런데 얘기를 저 했거든요. 통화 내용이 네.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외압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총리 아닙니까? 네. 현직 네. 총리고 본인이 어찌됐건 당사자란 말이죠. 이번 사건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자, 그래서 여차하면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나한테 다 얘기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데 가서 검찰이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예. 나하고 조용히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도 비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 그쪽에서 실제로 약간 그렇게 또 느꼈다 그러고 약간 좀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통화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는 통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완구 총리가 지금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네. 굉장히 저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왜냐하면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완구 총리는 기본적으로 부패와 정쟁을 쓰는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 총리 입장 총리고 설사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굳이 측근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굳이
알아달라 할 필요는 없을 거다. 만약 굳이 꼭 알고 싶다면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위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저렇게 직접 전화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로서의 어떤 모양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총리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왜 본 두 사람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굳이 전화해서 뭐 하려고 그 내용을 파악했겠나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를 살 수 있는 오해 살 수 그런 있는 행동을- 충분한 여지가 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총리 비서실에서 밝힌 바에 하면은 그냥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화했다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오해 살 만한 네.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네.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잠시 주제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뭐 본격적인 수사는 네. 내일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한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은 이제 이름만 적혀 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이제 돈을 전달한 시점도 메모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를 지나서 수사 네.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될 수도 네. 있다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뇌물죄 적용할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죠. 예. 다를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좀 뭐 아무래도 조금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총장의 입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 왜냐하면 그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실 뭐 특수통으로서 지금 뭐 특수부 없었습니다만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수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한보 사건 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가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믿느냐 안 믿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 소위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은 이 검찰 수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검찰 수사를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게 김진태 검찰총장 자체도 위기이면서 기회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사실 뭐 대통령께서도 어제 성령 없는 수사를 하라고 예. 하셨기 때문에 네. 여당, 야당, 뭐 또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이런 거 눈치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눈치, 정치권에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예. 과거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서 중립성을 잘 못 지켜서 정치 검찰 논란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부패와의 전쟁 관련한 수사를 할 때도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립성을 좀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해낸다면 검찰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뭐 검찰 수사 방향을 이제 밝힌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지금 이미 불거진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근데 일단 이번 그 불거진 여러 건 중에서의 핵심은 지금 다 뭐 거명된 8명 중에 7명이 친박 실세인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 어찌됐건 대선 그 당시에 자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장 먼저 일단은 집중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거명이 됐던 2006년 상황, 2005년 상황 그리고 노무현 정부 2000 특사받은 2008년 1월달에 특사받지 않았습니까? 특별사면 그 건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 좀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검찰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자꾸 정치권에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검찰이 수사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특검으로 가게 돼 있는 걸 굳이 수사해서 검찰이 힘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어도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 예.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번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믿어볼 필요 있다. 그러나 김진태 검찰총장의 신뢰를 우리가 보내야지. 그래야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자꾸 특검 아직 검찰이 수사도 시작되고 방향도 안 정했는데 벌써 특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특검으로 보내지 검찰이 뭐하라고 수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검찰을 일단 한번 신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수사 방향을 오히려 밝힌다고 하는데 일단 이 8명 이름이 거론된 8명 인사 중에 유일한 비박 인사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돈을 전달한 사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약간 언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상당히 그 새누리당 쪽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던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청원 그 지금 최고 측근이기도 했었고 과거에.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보기엔 지금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관련 그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나누도록 네. 할까요? 6월 달쯤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네. 바로 저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배달자까지 이제 이름을 네. 거론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에 지금 굉장히 좀 신뢰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돈 받은 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제 네.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1차적으로 검찰이 먼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홍준표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깃털에 해당한다. 오히려 거론된 그 8명 중에 지금 뭐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나머지 7명. 그리고 또 금액 면에서도 그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그쪽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근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네. 지금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성 전 회장께서 그 돈 전달했던 윤모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가서 확인까지 했답니다. 진짜 돈을 전달해줬냐. 확인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이 과연 홍준표 그 당시에 배달 사고가 있어. 네. 직접 줬는지 네. 아니면 간접적으로 줬는지 이 부분은 사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섣불리 굉장히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돈이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그것만 밝혀진다면은 뭐 홍준표 지사도 당당하게 뭐 검찰에 어떤 소환이 있다면 당당하게 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검찰이 그렇죠. 요청한다면 예, 예. 응하겠다고 자, 얘기를 이번 했죠. 수사에서 이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2012년 대선 자금 수사로 이제 그렇죠. 네. 될수 네.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잠깐 그 그래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예,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제 인물들인데요. 2012년 당시에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 조직총괄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무총장을 맡았었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직책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이제 지금 이 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경험상 선거를 이제 해본 부총장을 해보고 경험상 보면 조직총괄본부장과 사무총장이나 직능총괄본부가 굉장히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실 본부입니다. 네. 그게 뭐 간접적으로 하든 본인이 내놓든 어쨌든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마침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에 있는 분들이 세 분이 다 지금 예.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서병수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2012년도에 선진통일당하고 합당할 적에 예. 그때 이제 사실 그 성완종 그 당시 의원이면서 원내 대표를 하면서 사실 둘 다 협상 파트너예요. 예. 협상 파트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성완종 전 의원이 굉장히 그 여당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그 입당도 하고 싶고 새누리당과의 통합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옛날부터 그런 직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선거 또 책임자고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돈을 그 당시에 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줬지 않았나. 또 마찬가지로 홍문종 의원은 지금 전혀 지금 돈을 받았다 없다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조직총괄본부장이면은 굉장히 그 사실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 또 마찬가지고 유정복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이니까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볼 때는 개연성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뭐 아니다고 하니까 그 예. 부분은 그건 좀 지금 많이 사실은 봐야 이제 될것 조금 같고요. 전에 이제 그 도표에서 중요한 분 두 분이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허태열 전 실장하고 이제 서청원 최고 예. 이 두 분이 원로기도 하시고 또 이 성완종 전 회장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지낸 그런 사이고 허태열 전 실장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7억 가까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네. 이렇게 일단은 과거에 이제 2007년도에 경선 당시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들이 사실은 이 2012년 대선에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청원
지금 최고 같은 경우에는 한때 뭐 친박연대도 만들어서 밖에서 또 그 정치 활동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전 회장하고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분보다 오히려 세 분하고는 좀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사이 내지는 2012년 대선 관련해서 그 실무적으로 오히려 맺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좀 정치적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허태호 전 실장이나 제가 보기엔 일단 서청원 제가 최고하고 일단 거기 거론된 지금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 서청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서청원 대표는 리스트에 오른 건 아니고요. 리스트에 오른 것도 예. 아닌 거. 그렇죠. 서청원 물론.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성완종 그 회장 같은 경우는요. 전화번호만 청결해 오고 사실 자기 생일 빼고는 매일 아침에 조사할 정도로 전방위로 사람을 만나는 분인데 네. 지금 서청원 대표 같은 거 지금 리스트도 안 나왔는데 예. 단지 거기에 책임자라는 이유 때문에 서청원 의원을 거론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거는 그럴 사항이 일단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을 주도했던 그런 저- 그 네. 역할을 주도했다고 했다라는 무조건 그 그런 말씀을 하신 그리고 거고요. 거론된 회장하고 사람들조차도 연결시키는 바람이 일단은 되지 지금 않죠. 뭐 단 1원도 안 받았다고 다들 이제 네네. 부인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역할을 뭐 그 당시에 이제 한 거하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홍문종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가 왜 줬으며 그 당시에 줬고 뭐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지금 그 하고 부분은 뭐 있는 검찰 그런 수사를 상황이고요. 좀 예. 지켜보기로 그렇죠. 하고요.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송 전 회장이 뭐 두루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뭐 인맥을 쌓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특별 사면을 2번 받았습니다.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특별 사면을 받아서 어떤 뭐 이렇게 또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수사가 야권으로도 네. 수사가 번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 부분 수사가 당연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자금이 오갔는지 어땠는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2008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이루어진 사실은 특별 사면이 상당한 의혹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일단 비실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성완종 회장만. 네. 다른 사람은 다 공개를 했는데 이분 공개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공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2005년도에 그 특별 사면 이제 받을 때도 그때 풀어준 분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식회계 해서 한쪽이 있었고 한쪽은 대선 자금 관련해서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고 네. 그 안희정 지금 그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보도 나오고 사실관계 확인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성완종 그 전 회장이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을 내지는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이 송 전 회장의 행보로 볼 때 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아마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뭐또 될 것 뭐 나중에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보고 또 대통령께서 성명 없는 수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 여당만 하는 게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민정당 때 재정위원장부터 하면서 모든 정권에 다 전방위 로비를 해왔습니다. 예. 전방위 로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파헤칠 수 있다면 파헤치는 게 좋죠, 검찰에서. 이게 성명 없는 수사라는 게 뭐 여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참에 야당도 한번 다 해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검찰 김진대 총장을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를 전폭적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여야 관계없이 일단 수사단장이 오르면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4.29 재보선 판세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뭐 야당이 조금 뭐 좀 뭐 이렇게 호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 속에 오히려 거꾸로 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로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예. 자, 우선 2012년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면 나를 조사해라. 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건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당도 어떻게 보면 위기면서 기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어정쩡하게 덮으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세월호 사건의 여러 가지 과거 문제들이 보면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국민들한테 의혹만 키워갖고 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수사상 그러니까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온 분들은 적어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어도 최소한 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검찰이 언제든지 소환에 있으면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그 이야기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사실 업참마속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패와 전쟁을 어차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훨씬 이게 기회 될 수 있는 하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회에 사실 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이 제대로 그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좀 갖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이슈 문제 제기만 하고 사실은 답을 그동안 제대로 내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선거에서 계속 이제 패해왔던 그런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제 터뜨렸지만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못하면서 오히려 그 여직원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일단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예.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설령 뭐 제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약간 깊이 없는 그런 자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을 어떻게 보면 저격수로 네. 배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탄핵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표현은 거창한데 예. 실제로 알맹이가 있었느냐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예. 8인, 거명된 8인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뭔가 금품을 받은 명확한 증거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방증 자료 정도라도 새롭게 내놓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지는 없는 겁니까? 못합니다. 안 내놓는 겁니까? 없으니까 못 내놓는 거죠. 있으면 당연히 내놨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것이 역풍이 분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국민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야당은 깨끗하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특별 사면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부분 해명을 못하게 되면 이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다가 오히려 더 그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좀 잘 판단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4.29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이제 뭐 출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집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야권 집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번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측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발정만 끼고 지켜보는 이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통령한테 부담을 넘기기 전에 본인 스스로 책임 있으면 책임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면은 네. 오히려 4.29 재보궐선거는 반전이 올 수도 있다 여당한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